때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향하는 과거길에 오른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선우. 비록 가세는 기울어 행색은 남루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간 오직 학문에만 매진해온 그는 이번 과거 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 형편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길은 각오가 남다르니 발걸음이 더욱 무겁구나.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리라.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걷던 어느 날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낯선 숲길에 들어선 선우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큰일이로구나. 아무리 보아도 길을 잘못 든 모양인데 이 깊은 산중에서 노숙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당시 산에는 호랑이가 들끓어 어두운 밤의 노숙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선우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던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니시오! 선우의 외침에 커다란 바위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도 산적도 아닌 하얗게 질린 얼굴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선비님 목소리에 제 간이 다 떨어질 뻔했습니다요. 저는 또 산적인 줄 알고 숨어 있었지 뭡니까?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오.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박선우라는 선비라오. 길을 잃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소. 어머, 그러셨군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산그림자 마을이 나오고 제가 그 마을에 단 하나뿐인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 월화라고 합니다. 저도 보리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니 함께 가시면 되겠네요. 어두운 산길에 든든한 동무가 생겨져야말로 다행입니다. 정말이시오. 그렇다면 내 기꺼이 길동무가 되어 드리리다. 부디 길 안내를 부탁하오. 두 사람은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월화의 안내로 무사히 마을에 도착한 선우는 작지만 정갈한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오늘 하룻밤 숙식은 제가 대접할 테니 편히 여독을 푸시지요. 주모 덕에 나 또한 노숙을 면했으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염치 없지만 그 호의를 기쁘게 받겠소. 월화는 익숙한 솜씨로 뜨끈한 국밥과 소박한 찬을 내왔습니다. 허기졌던 선우는 정신없이 수저를 들었고 월화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작은 호리병의 술을 홀짝였습니다. 주모의 마음 씀씀이와 호탕한 성미를 보니 필시 이곳에서 큰 부자가 될 귀인이시오.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겠소. 어이구, 칭찬이 과하십니다. 모든 손님이 선비님 같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 마을 안악들에게 단단히 찍혀 주막이 박살나기 직전입니다요. 뭐라? 찍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여? 월화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숱한 고생 끝에 이곳에 주막을 차렸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삶에 지친 마을 사내들이 하나둘 그녀를 찾아와 위안을 얻었고 이내 주막은 사내들로 북적였습니다.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아내가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월화는 어느새 남편의 마음을 빼앗은 유물이 되어 마을 안악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허참. 딱한 사정이구려. 듣자하니 안악들의 오해가 쌓인 듯한데 주모 스스로도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생각이 없는 듯 보이요. 무릇 여자들의 질투라는 것이 그리 쉽게 풀리겠습니까? 그저 시간이 약이라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요. 아이고, 주책 없이. 자, 선비님. 어서 객방으로 드시지요. 밤 기운이 찹니다. 월화는 멋쩍게 웃으며 선우를 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푹 쉬시오. 오늘 선비님과 나눈 이야기가 참으로 즐거웠소. 혼자 된 몸이 술기운에 달아올랐지만 얌전히 놓아드리는 것이니 혹여 허튼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제 방으로 건너오시구려. 문고리도 열어두겠수다.
원참, 주모도 농이 지나치시오. 주모도 어서 들어가 쉬도록 하시오. 선우는 그녀의 농담을 웃어넘기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독에 지친 몸은 따뜻한 방바닥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을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안악들이 횃불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는 어느덧 3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들 잘 모였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마을을 흐리는 저 미꾸라지 같은 주모년을 요절 내기 위함이오. 맞소. 그년 때문에 이 집 저 집부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단 말이오. 당장 쳐들어가 주막을 쑥대밭으로 만듭시다. 술독을 깨부수고 살림살이도 박살을 냅시다.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성난 안악들은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주막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소란에 잠이 깬 선우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씨구. 저것 보시오. 또 어디서 외간 사내를 끌어들여 웃음을 팔고 있었구만. 저런 요망한 것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이보시오들. 진정하시오. 듣자 하니 오해가 있는 듯한데 어찌 이리 때로 몰려와 행패를 부린단 말이오. 하지만 분노에 찬 안악들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월화를 발견한 그들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처연한 표정으로 그들의 폭력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못할까? 이 무슨 무례한 짓들이오.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소. 밤하늘을 찢을 듯한 선우의 호통에 안악들의 행동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선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대들의 남편들이 어째서 이 주모를 찾는지 진정으로 궁금하지 않으시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애먼 사람만 탓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오. 진정한 문제는 바로 그대들에게 있단 말이오.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린 남편이 곁으로 다가서면 피곤하다 발길질하고 죽은 고목처럼 누워만 있지는 않았소. 아니, 선비님. 그것이 어찌 우리만의 잘못이란 말씀이시오? 우리도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밭일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이란 말입니다. 물론 알고 있소이다. 100번 1000번 이해하는 바이오. 허나 그럴수록 사내의 마음을 휘어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소. 썩은 고목이 아닌 진정한 예인이 되는 법을 깨우친다면 과연 남편들이 밖으로 나돌겠소. 그리고 그 비법은 바로 이 주모를 통해 배우면 되는 것이오. 질투에 눈이 멀어 주모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 모시고 남편을 사로잡는 법을 배우란 말이오. 오늘은 이만 모두 물러들 가시오. 선우의 일갈의 안악들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있던 월화가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대체 그런 언변은 어디서 배우셨답니까? 제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그려. 과찬이요. 그저 주모의 인품에 이끌려 주제넘게 나선 것뿐이요. 기분이 상하기는요. 오히려 혼자인 저를 이리 돌봐주시니 들뜬 마음에 다른 생각까지 드는 거려. 그리도 사내의 마음을 잘 아시니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기회를 시험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월화는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선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조용해진 주막 안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뜨겁고도 거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막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안악들이 하나둘 떡과 음식을 들고 월화를 찾아와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비법을 가르쳐달라 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 어제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비법 좀 전수해 주실 수 있겠소? 웃으며 진작 찾아오시지 그랬소. 그런 것이라면 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지?
월화의 쪽집게 강의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마을에는 부부싸움 소리가 그치고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내들은 더 이상 주막을 찾지 않고 제 아내만 찾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우가 다시 한양길에 오를 때가 되자 주막 앞은 월화에게 감사를 표하러 온 안악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선비님은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다시 들러주셔요. 방과 음식, 그리고 저까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소. 주모.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월화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선우는 다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을 걷던 선우는 또다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끊긴 길가에서 허둥대던 그의 옆으로 웬 화려한 가마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옳거니. 저 가마를 따라가면 인가가 있겠구나. 가마를 쫓아간 선우의 눈앞에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신세를 청했습니다. 과거길에 오르신 선비님이시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집주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헌데 주인장, 어찌 그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혹 제가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요. 실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들이 그만 누군가의 손에 목숨을 잃었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저 애통한 마음에 얼굴에 드러난 모양이요. 선우는 초상집에 묵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쩐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선우는 마당으로 나왔다가 담벼락을 넘는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하게 별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 과부가 된 이집 며느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별당의 문틈으로 안을 엿보자 며느리와 월담한 사내가 농밀하게 정을 나누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대의 부탁대로 그대의 남편 놈을 처리했소. 관아에서도 전혀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이 집의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선우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바로 며느리와 그녀의 정부가 꾸민 짓이었던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것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와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야 말리라. 분노를 사기며 방으로 돌아온 선우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양으로 향하던 선우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대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시오. 헌데 어찌합니까? 과거 시험은 어제가 마지막이었거늘. 무엇이라고? 그럴 리가 없소이다.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선비님께서 날짜를 잘못 알고 계시는구려. 자, 이것을 보시오. 꿈속의 선비가 건넨 종이에는 과거 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완벽한 답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홀린 듯 그 내용을 읽고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 네, 그럼 그대만 굳게 믿겠소이다. 그 말을 끝으로 선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꿈이 아님을 직감하고 주인장이 권하는 아침상도 마다한 채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다행히 과거 날짜는 그가 알던 대로였습니다. 시험 당일 출제된 문제는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이미 답안을 모두 외고 있었기에 막힘없이 써 내려갔고 마침내 장원급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직을 맡게 된 선우는 가장 먼저 자신이 묵었던 그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우는 며느리와 내연남을 잡아들여 모든 자백을 받아냈고 그들을 국법으로 엄히 다스렸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아준 선우에게 주인장은 눈물로 감사를 표하며 아들의 위패가 모셔진 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위패 옆에 걸린 아들의 초상화를 본 선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초상화 속 사내는 바로 그의 꿈에 나타나 과거 시험 문제와 답안을 알려준 그 선비였던 것입니다. 역시 그러하였구나.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혼이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인재로 나를 선택하여 꿈에 나타나 주었구나. 그 후 박선우는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굽어 살피는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종종 산그림자 마을 주막에 들러 주모 월화와 탁주를 나누며 민초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었고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평생을 어진 관직자로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향하는 과거길에 오른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선우. 비록 가세는 기울어 행색은 남루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간 오직 학문에만 매진해온 그는 이번 과거 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 형편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길은 각오가 남다르니 발걸음이 더욱 무겁구나.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리라.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걷던 어느 날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낯선 숲길에 들어선 선우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큰일이로구나. 아무리 보아도 길을 잘못 든 모양인데 이 깊은 산중에서 노숙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당시 산에는 호랑이가 들끓어 어두운 밤의 노숙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선우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던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니시오. 선우의 외침에 커다란 바위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도 산적도 아닌 하얗게 질린 얼굴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선비님 목소리에 재간이 다 떨어질 뻔했습니다요. 저는 또 산적인 줄 알고 숨어 있었지 뭡니까?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오.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박선우라는 선비라오. 길을 잃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소. 어머, 그러셨군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산그림자 마을이 나오고 제가 그 마을에 단 하나뿐인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 월화라고 합니다. 저도 보리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니 함께 가시면 되겠네요. 어두운 산길에 든든한 동무가 생겨져야말로 다행입니다. 정말이시오. 그렇다면 내 기꺼이 길동무가 되어 드리리다. 부디 길 안내를 부탁하오. 두 사람은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월화의 안내로 무사히 마을에 도착한 선우는 작지만 정갈한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오늘 하룻밤 숙식은 제가 대접할 테니 편히 여독을 푸시지요. 주모 덕에 나 또한 노숙을 면했으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염치 없지만 그 호의를 기쁘게 받겠소. 월화는 익숙한 솜씨로 뜨끈한 국밥과 소박한 찬을 내왔습니다. 허기졌던 선우는 정신없이 수저를 들었고 월화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작은 호리병의 술을 홀짝였습니다. 주모의 마음 씀씀이와 호탕한 성미를 보니 필시 이곳에서 큰 부자가 될 귀인이시오.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겠소. 어이구, 칭찬이 과하십니다. 모든 손님이 선비님 같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 마을 안악들에게 단단히 찍혀 주막이 박살나기 직전입니다요. 뭐라? 찍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여? 월화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숱한 고생 끝에 이곳에 주막을 차렸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삶에 지친 마을 사내들이 하나둘 그녀를 찾아와 위안을 얻었고 이내 주막은 사내들로 북적였습니다.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아내가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월화는 어느새 남편의 마음을 빼앗은 요물이 되어 마을 안악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허참. 딱한 사정이구려. 듣자하니 안악들의 오해가 쌓인 듯한데
주모 스스로도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생각이 없는 듯 보이요. 무릇 여자들의 질투라는 것이 그리 쉽게 풀리겠습니까? 그저 시간이 약이라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요. 아이고, 주책 없이. 자, 선비님. 어서 객방으로 드시지요. 밤 기운이 찹니다. 월화는 멋쩍게 웃으며 선우를 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푹 쉬시오. 오늘 선비님과 나눈 이야기가 참으로 즐거웠소. 혼자 된 몸이 술기운에 달아올랐지만 얌전히 놓아드리는 것이니 혹여 허튼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제 방으로 건너오시구려. 문고리도 열어두겠수다. 원참, 주모도 농이 지나치시오. 주모도 어서 들어가 쉬도록 하시오. 선우는 그녀의 농담을 웃어넘기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독에 지친 몸은 따뜻한 방바닥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을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안악들이 횃불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는 어느덧 3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들 잘 모였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마을을 흐리는 저 미꾸라지 같은 주모년을 요절내기 위함이오. 맞소. 그년 때문에 이 집 저 집부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단 말이오. 당장 쳐들어가 주막을 쑥대밭으로 만듭시다. 술독을 깨부수고 살림살이도 박살을 냅시다.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성난 안악들은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주막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소란에 잠이 깬 선우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씨구. 저것 보시오. 또 어디서 외간 사내를 끌어들여 웃음을 팔고 있었구만. 저런 요망한 것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이보시오들. 진정하시오. 듣자 하니 오해가 있는 듯한데 어찌 이리 때로 몰려와 행패를 부린단 말이오. 하지만 분노에 찬 안악들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월화를 발견한 그들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처연한 표정으로 그들의 폭력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못할까? 이 무슨 무례한 짓들이오.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소. 밤하늘을 찢을 듯한 선우의 호통에 안악들의 행동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선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대들의 남편들이 어째서 이 주모를 찾는지 진정으로 궁금하지 않으시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애먼 사람만 탓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오. 진정한 문제는 바로 그대들에게 있단 말이오.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린 남편이 곁으로 다가서면 피곤하다 발길질하고 죽은 고목처럼 누워만 있지는 않았소. 아니, 선비님. 그것이 어찌 우리만의 잘못이란 말씀이시오? 우리도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밭일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이란 말입니다. 물론 알고 있소이다. 100번 1000번 이해하는 바이오. 허나 그럴수록 사내의 마음을 휘어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소. 썩은 고목이 아닌 진정한 예인이 되는 법을 깨우친다면 과연 남편들이 밖으로 나돌겠소. 그리고 그 비법은 바로 이 주모를 통해 배우면 되는 것이오. 질투에 눈이 멀어 주모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 모시고 남편을 사로잡는 법을 배우란 말이오. 오늘은 이만 모두 물러들 가시오. 선우의 일갈의 안악들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있던 월화가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대체 그런 언변은 어디서 배우셨답니까? 제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그려. 과찬이요. 그저 주모의 인품에 이끌려 주제넘게 나선 것뿐이요. 기분이 상하기는요. 오히려 혼자인 저를 이리 돌봐주시니 들뜬 마음에 다른 생각까지 드는 거려. 그리도 사내의 마음을 잘 아시니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기회를 시험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월화는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선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조용해진 주막 안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뜨겁고도 거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막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안악들이 하나둘 떡과 음식을 들고 월화를 찾아와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비법을 가르쳐달라 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 어제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그 비법 좀 전수해 주실 수 있겠소? 웃으며 진작 찾아오시지 그랬소. 그런 것이라면 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지? 월화의 쪽집게 강의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마을에는 부부싸움 소리가 그치고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내들은 더 이상 주막을 찾지 않고 제 아내만 찾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우가 다시 한양길에 오를 때가 되자 주막 앞은 월화에게 감사를 표하러 온 안악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선비님은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다시 들러주셔요. 방과 음식, 그리고 저까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소. 주모.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월화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선우는 다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을 걷던 선우는 또다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끊긴 길가에서 허둥대던 그의 옆으로 웬 화려한 가마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옳거니. 저 가마를 따라가면 인가가 있겠구나. 가마를 쫓아간 선우의 눈앞에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신세를 청했습니다. 과거길에 오르신 선비님이시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집주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헌데 주인장, 어찌 그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혹 제가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요. 시르.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들이 그만 누군가의 손에 목숨을 잃었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저 애통한 마음에 얼굴에 드러난 모양이요. 선우는 초상집에 묵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쩐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선우는 마당으로 나왔다가 담벼락을 넘는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하게 별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 과부가 된 이집 며느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별당의 문틈으로 안을 엿보자 며느리와 월담한 사내가 농밀하게 정을 나누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대의 부탁대로 그대의 남편 놈을 처리했소. 관아에서도 전혀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이 집의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선우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바로 며느리와 그녀의 정부가 꾸민 짓이었던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것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와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야 말리라. 분노를 사기며 방으로 돌아온 선우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양으로 향하던 선우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대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시오. 헌데 어찌합니까? 과거 시험은 어제가 마지막이었거늘. 무엇이라고? 그럴 리가 없소이다.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선비님께서 날짜를 잘못 알고 계시는구려. 자, 이것을 보시오. 꿈속의 선비가 건넨 종이에는 과거 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완벽한 답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홀린 듯 그 내용을 읽고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 네, 그럼 그대만 굳게 믿겠소이다. 그 말을 끝으로 선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꿈이 아님을 직감하고 주인장이 권하는 아침상도 마다한 채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다행히 과거 날짜는 그가 알던 대로였습니다. 시험 당일 출제된 문제는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이미 답안을 모두 외고 있었기에 막힘없이 써 내려갔고 마침내 장원급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직을 맡게 된 선우는 가장 먼저 자신이 묵었던 그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우는 며느리와 내연남을 잡아들여 모든 자백을 받아냈고 그들을 국법으로 엄히 다스렸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아준 선우에게 주인장은 눈물로 감사를 표하며 아들의 위패가 모셔진 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위패 옆에 걸린 아들의 초상화를 본 선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초상화 속 사내는 바로 그의 꿈에 나타나 과거 시험 문제와 답안을 알려준 그 선비였던 것입니다. 역시 그러하였구나.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혼이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인재로 나를 선택하여 꿈에 나타나 주었구나. 그 후 박선우는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굽어 살피는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종종 산그림자 마을 주막에 들러 주모 월화와 탁주를 나누며 민초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었고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평생을 어진 관직자로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향하는 과거길에 오른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선우. 비록 가세는 기울어 행색은 남루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간 오직 학문에만 매진해온 그는 이번 과거 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 형편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길은 각오가 남다르니 발걸음이 더욱 무겁구나.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리라.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걷던 어느 날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낯선 숲길에 들어선 선우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큰일이로구나. 아무리 보아도 길을 잘못 든 모양인데 이 깊은 산 중에서 노숙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당시 산에는 호랑이가 들끓어 어두운 밤의 노숙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선우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던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니시오. 선우의 외침에 커다란 바위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도 산적도 아닌 하얗게 질린 얼굴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선비님 목소리에 제 간이 다 떨어질 뻔했습니다요. 저는 또 산적인 줄 알고 숨어 있었지 뭡니까?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오.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박선우라는 선비라오. 길을 잃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소. 어머, 그러셨군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산그림자 마을이 나오고 제가 그 마을에 단 하나뿐인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 월화라고 합니다. 저도 보리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니 함께 가시면 되겠네요. 어두운 산길에 든든한 동무가 생겨져야말로 다행입니다. 정말이시오. 그렇다면 내 기꺼이 길동무가 되어 드리리다. 부디 길 안내를 부탁하오. 두 사람은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월화의 안내로 무사히 마을에 도착한 선우는 작지만 정갈한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오늘 하룻밤 숙식은 제가 대접할 테니 편히 여독을 푸시지요. 주모 덕에 나 또한 노숙을 면했으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염치 없지만 그 호의를 기쁘게 받겠소. 월화는 익숙한 솜씨로 뜨끈한 국밥과 소박한 찬을 내왔습니다. 허기졌던 선우는 정신없이 수저를 들었고 월화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작은 호리병의 술을 홀짝였습니다. 주모의 마음 씀씀이와 호탕한 성미를 보니 필시 이곳에서 큰 부자가 될 귀인이시오.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겠소. 어이구, 칭찬이 과하십니다. 모든 손님이 선비님 같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 마을 안악들에게 단단히 찍혀 주막이 박살나기 직전입니다요. 뭐라? 찍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여?
월화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숱한 고생 끝에 이곳에 주막을 차렸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삶에 지친 마을 사내들이 하나둘 그녀를 찾아와 위안을 얻었고 이내 주막은 사내들로 북적였습니다.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아내가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월화는 어느새 남편의 마음을 빼앗은 요물이 되어 마을 안악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허참. 딱한 사정이구려. 듣자하니 안악들의 오해가 쌓인 듯한데 주모 스스로도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생각이 없는 듯 보이요. 무릇 여자들의 질투라는 것이 그리 쉽게 풀리겠습니까? 그저 시간이 약이라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요. 아이고, 주책 없이. 자, 선비님. 어서 객방으로 드시지요. 밤 기운이 찹니다. 월화는 멋쩍게 웃으며 선우를 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푹 쉬시오. 오늘 선비님과 나눈 이야기가 참으로 즐거웠소. 혼자 된 몸이 술기운에 달아올랐지만 얌전히 놓아드리는 것이니 혹여 허튼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제 방으로 건너오시구려. 문고리도 열어두겠수다. 원참. 주모도 농이 지나치시오. 주모도 어서 들어가 쉬도록 하시오. 선우는 그녀의 농담을 웃어넘기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독에 지친 몸은 따뜻한 방바닥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을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안악들이 횃불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는 어느덧 3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들 잘 모였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마을을 흐리는 저 미꾸라지 같은 주모년을 요절내기 위함이오. 맞소. 그년 때문에 이 집 저 집부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단 말이오. 당장 쳐들어가 주막을 쑥대밭으로 만듭시다. 술독을 깨부수고 살림살이도 박살을 냅시다.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성난 안악들은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주막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소란에 잠이 깬 선우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씨구. 저것 보시오. 또 어디서 외간 사내를 끌어들여 웃음을 팔고 있었구만. 저런 요망한 것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이보시오들. 진정하시오. 듣자하니 오해가 있는 듯한데 어찌 이리 때로 몰려와 행패를 부린단 말이오. 하지만 분노에 찬 안악들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월화를 발견한 그들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처연한 표정으로 그들의 폭력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못할까? 이 무슨 무례한 짓들이오.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소. 밤하늘을 찢을 듯한 선우의 호통에 안악들의 행동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선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대들의 남편들이 어째서 이 주모를 찾는지 진정으로 궁금하지 않으시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애먼 사람만 탓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오. 진정한 문제는 바로 그대들에게 있단 말이오.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린 남편이 곁으로 다가서면 피곤하다 발길질하고 죽은 고목처럼 누워만 있지는 않았소. 아니, 선비님. 그것이 어찌 우리만의 잘못이란 말씀이시오? 우리도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밭일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이란 말입니다. 물론 알고 있소이다. 100번 1000번 이해하는 바이오. 허나 그럴수록 사내의 마음을 휘어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소. 썩은 고목이 아닌 진정한 예인이 되는 법을 깨우친다면 과연 남편들이 밖으로 나돌겠소. 그리고 그 비법은 바로 이 주모를 통해 배우면 되는 것이오. 질투에 눈이 멀어 주모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 모시고 남편을 사로잡는 법을 배우란 말이오. 오늘은 이만 모두 물러들 가시오.
선우의 일갈의 안악들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있던 월화가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대체 그런 언변은 어디서 배우셨답니까? 제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그려. 과찬이요. 그저 주모의 인품에 이끌려 주제넘게 나선 것뿐이요. 기분이 상하기는요. 오히려 혼자인 저를 이리 돌봐주시니 들뜬 마음에 다른 생각까지 드는 거려. 그리도 사내의 마음을 잘 아시니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기회를 시험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월화는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선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조용해진 주막 안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뜨겁고도 거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막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안악들이 하나둘 떡과 음식을 들고 월화를 찾아와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비법을 가르쳐달라 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 어제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비법 좀 전수해 주실 수 있겠소? 웃으며 진작 찾아오시지 그랬소. 그런 것이라면 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지? 월화의 쪽집게 강의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마을에는 부부싸움 소리가 그치고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내들은 더 이상 주막을 찾지 않고 제 아내만 찾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우가 다시 한양길에 오를 때가 되자 주막 앞은 월화에게 감사를 표하러 온 안악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선비님은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다시 들러주셔요. 방과 음식, 그리고 저까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소. 주모.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월화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선우는 다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을 걷던 선우는 또다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끊긴 길가에서 허둥대던 그의 옆으로 웬 화려한 가마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옳거니. 저 가마를 따라가면 인가가 있겠구나. 가마를 쫓아간 선우의 눈앞에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신세를 청했습니다. 과거길에 오르신 선비님이시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집주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헌데 주인장, 어찌 그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혹 제가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요. 시르.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들이 그만 누군가의 손에 목숨을 잃었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저 애통한 마음에 얼굴에 드러난 모양이요. 선우는 초상집에 묵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쩐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선우는 마당으로 나왔다가 담벼락을 넘는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하게 별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 과부가 된 이집 며느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별당의 문틈으로 안을 엿보자 며느리와 월담한 사내가 농밀하게 정을 나누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대의 부탁대로 그대의 남편 놈을 처리했소. 관아에서도 전혀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이 집의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선우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바로 며느리와 그녀의 정부가 꾸민 짓이었던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것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와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야 말리라. 분노를 사기며 방으로 돌아온 선우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양으로 향하던 선우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대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시오. 헌데 어찌합니까? 과거 시험은 어제가 마지막이었거늘. 무엇이라고? 그럴 리가 없소이다.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선비님께서 날짜를 잘못 알고 계시는구려. 자, 이것을 보시오. 꿈속의 선비가 건넨 종이에는 과거 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완벽한 답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홀린 듯 그 내용을 읽고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 네, 그럼 그대만 굳게 믿겠소이다. 그 말을 끝으로 선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꿈이 아님을 직감하고 주인장이 권하는 아침상도 마다한 채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다행히 과거 날짜는 그가 알던 대로였습니다. 시험 당일 출제된 문제는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이미 답안을 모두 외고 있었기에 막힘없이 써 내려갔고 마침내 장원급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직을 맡게 된 선우는 가장 먼저 자신이 묵었던 그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우는 며느리와 내연남을 잡아들여 모든 자백을 받아냈고 그들을 국법으로 엄히 다스렸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아준 선우에게 주인장은 눈물로 감사를 표하며 아들의 위패가 모셔진 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위패 옆에 걸린 아들의 초상화를 본 선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초상화 속 사내는 바로 그의 꿈에 나타나 과거 시험 문제와 답안을 알려준 그 선비였던 것입니다. 역시 그러하였구나.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혼이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인재로 나를 선택하여 꿈에 나타나 주었구나. 그 후 박선우는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굽어 살피는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종종 산그림자 마을 주막에 들러 주모 월화와 탁주를 나누며 민초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었고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평생을 어진 관직자로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향하는 과거길에 오른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선우. 비록 가세는 기울어 행색은 남루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간 오직 학문에만 매진해온 그는 이번 과거 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 형편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길은 각오가 남다르니 발걸음이 더욱 무겁구나.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리라.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걷던 어느 날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낯선 숲길에 들어선 선우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큰일이로구나. 아무리 보아도 길을 잘못 든 모양인데 이 깊은 산중에서 노숙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당시 산에는 호랑이가 들끓어 어두운 밤의 노숙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선우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던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니시오. 선우의 외침에 커다란 바위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도 산적도 아닌 하얗게 질린 얼굴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선비님 목소리에 재간이 다 떨어질 뻔했습니다요. 저는 또 산적인 줄 알고 숨어 있었지 뭡니까?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오.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박선우라는 선비라오. 길을 잃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소. 어머, 그러셨군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산그림자 마을이 나오고 제가 그 마을에 단 하나뿐인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 월화라고 합니다. 저도 보리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니 함께 가시면 되겠네요. 어두운 산길에 든든한 동무가 생겨져야말로 다행입니다. 정말이시오. 그렇다면 내 기꺼이 길동무가 되어 드리리다. 부디 길 안내를 부탁하오. 두 사람은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월화의 안내로 무사히 마을에 도착한 선우는 작지만 정갈한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오늘 하룻밤 숙식은 제가 대접할 테니 편히 여독을 푸시지요. 주모 덕에 나 또한 노숙을 면했으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염치 없지만 그 호의를 기쁘게 받겠소.
월화는 익숙한 솜씨로 뜨끈한 국밥과 소박한 찬을 내왔습니다. 허기졌던 선우는 정신없이 수저를 들었고 월화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작은 호리병의 술을 홀짝였습니다. 주모의 마음 씀씀이와 호탕한 성미를 보니 필시 이곳에서 큰 부자가 될 귀인이시오.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겠소. 어이구, 칭찬이 과하십니다. 모든 손님이 선비님 같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 마을 안악들에게 단단히 찍혀 주막이 박살나기 직전입니다요. 뭐라? 찍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여? 월화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숱한 고생 끝에 이곳에 주막을 차렸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삶에 지친 마을 사내들이 하나둘 그녀를 찾아와 위안을 얻었고 이내 주막은 사내들로 북적였습니다.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아내가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월화는 어느새 남편의 마음을 빼앗은 요물이 되어 마을 안악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허참. 딱한 사정이구려. 듣자하니 안악들의 오해가 쌓인 듯한데 주모 스스로도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생각이 없는 듯 보이요. 무릇 여자들의 질투라는 것이 그리 쉽게 풀리겠습니까? 그저 시간이 약이라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요. 아이고, 주책 없이. 자, 선비님. 어서 객방으로 드시지요. 밤 기운이 찹니다. 월화는 멋쩍게 웃으며 선우를 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푹 쉬시오. 오늘 선비님과 나눈 이야기가 참으로 즐거웠소. 혼자 된 몸이 술기운에 달아올랐지만 얌전히 놓아드리는 것이니 혹여 허튼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제 방으로 건너오시구려. 문고리도 열어두겠수다. 원참. 주모도 농이 지나치시오. 주모도 어서 들어가 쉬도록 하시오. 선우는 그녀의 농담을 웃어넘기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독에 지친 몸은 따뜻한 방바닥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을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안악들이 횃불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는 어느덧 3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들 잘 모였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마을을 흐리는 저 미꾸라지 같은 주모년을 요절내기 위함이오. 맞소. 그년 때문에 이 집 저 집부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단 말이오. 당장 쳐들어가 주막을 쑥대밭으로 만듭시다. 술독을 깨부수고 살림살이도 박살을 냅시다.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성난 안악들은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주막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소란에 잠이 깬 선우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씨구. 저것 보시오. 또 어디서 외간 사내를 끌어들여 웃음을 팔고 있었구만. 저런 요망한 것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이보시오들. 진정하시오. 듣자 하니 오해가 있는 듯한데 어찌 이리 때로 몰려와 행패를 부린단 말이오. 하지만 분노에 찬 안악들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월화를 발견한 그들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처연한 표정으로 그들의 폭력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못할까? 이 무슨 무례한 짓들이오.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소. 밤하늘을 찢을 듯한 선우의 호통에 안악들의 행동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선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대들의 남편들이 어째서 이 주모를 찾는지 진정으로 궁금하지 않으시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애먼 사람만 탓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오. 진정한 문제는 바로 그대들에게 있단 말이오.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린 남편이 곁으로 다가서면 피곤하다 발길질하고 죽은 고목처럼 누워만 있지는 않았소. 아니, 선비님.
그것이 어찌 우리만의 잘못이란 말씀이시오? 우리도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밭일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이란 말입니다. 물론 알고 있소이다. 100번 1000번 이해하는 바이오. 허나 그럴수록 사내의 마음을 휘어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소. 썩은 고목이 아닌 진정한 예인이 되는 법을 깨우친다면 과연 남편들이 밖으로 나돌겠소. 그리고 그 비법은 바로 이 주모를 통해 배우면 되는 것이오. 질투에 눈이 멀어 주모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 모시고 남편을 사로잡는 법을 배우란 말이오. 오늘은 이만 모두 물러들 가시오. 선우의 일갈의 안악들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있던 월화가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대체 그런 언변은 어디서 배우셨답니까? 제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그려. 과찬이요. 그저 주모의 인품에 이끌려 주제넘게 나선 것뿐이요. 기분이 상하기는요. 오히려 혼자인 저를 이리 돌봐주시니 들뜬 마음에 다른 생각까지 드는 거려. 그리도 사내의 마음을 잘 아시니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기회를 시험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월화는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선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조용해진 주막 안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뜨겁고도 거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막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안악들이 하나둘 떡과 음식을 들고 월화를 찾아와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비법을 가르쳐달라 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 어제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그 비법 좀 전수해 주실 수 있겠소? 웃으며 진작 찾아오시지 그랬소. 그런 것이라면 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지? 월화의 쪽집게 강의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마을에는 부부싸움 소리가 그치고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내들은 더 이상 주막을 찾지 않고 제 아내만 찾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우가 다시 한양길에 오를 때가 되자 주막 앞은 월화에게 감사를 표하러 온 안악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선비님은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다시 들러주셔요. 방과 음식, 그리고 저까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소. 주모.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월화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선우는 다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을 걷던 선우는 또다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끊긴 길가에서 허둥대던 그의 옆으로 웬 화려한 가마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옳거니. 저 가마를 따라가면 인가가 있겠구나. 가마를 쫓아간 선우의 눈앞에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신세를 청했습니다. 과거길에 오르신 선비님이시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집주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헌데 주인장, 어찌 그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혹 제가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요. 실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들이 그만 누군가의 손에 목숨을 잃었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저 애통한 마음에 얼굴에 드러난 모양이요. 선우는 초상집에 묵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쩐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선우는 마당으로 나왔다가 담벼락을 넘는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하게 별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 과부가 된 이집 며느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별당의 문틈으로 안을 엿보자 며느리와 월담한 사내가 농밀하게 정을 나누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대의 부탁대로 그대의 남편 놈을 처리했소. 관아에서도 전혀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이 집의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선우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바로 며느리와 그녀의 정부가 꾸민 짓이었던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것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와 이